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유가종성 유선염이라고 얘기하면 현미경으로 보이는 소견이 염증이 있는 부위가 이제 유가종, 점점 부어오르고 부풀어 보이는 그런 세포들의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름이긴 한데, 만성적으로 생기고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균도 배양되지 않고 바이러스 때문도 아닌 것이 원인도 없이 자기 유방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한 곳으로부터 염증을 일으켜요. 그 염증의 결과물이 첫 번째, 고름주머니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암처럼 된 딱딱한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육안으로 이거는 유가종성 유선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임상적인 패턴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고름이 없기도 하고, 유방암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갑자기 만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이 그러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임상적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고름도 생길 수 있지만 고름이 없는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먼저 진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에 잘 안 낫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항생제 치료에 또 낫기도 하고, 치료를 안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종성 유선염은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치료가 까다롭고 환자들도 지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적으로 유가종성 유선염이다 라고 진단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 게 치료 효과는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는 스테로이드 약들의 부작용과 그리고 치료하면서 보는 환자분들의 경과가 약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반드시 해서 호전이 되는 거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좋아지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면역을 억제시키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긴 하지만 전신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서 당뇨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콩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오래 쓸 때는 심장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체형도 바뀔 정도로 장기간 복용은 권고하고 있지 않은 약이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1, 2주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항생제 진통소염제로 시간을 벌면 어차피 면역이 괜찮아지면서 호전이 될 질환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해야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진통소염제 그리고 아주 약한 항생제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국소적으로 암덩어리처럼 염증이 너무 단단해지면서 통증을 동반할 때는 먹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주사를 해요. 그 부위에 주사기로 스테로이드 약을 넣어주면서 국소적으로 면역 억제 치료가 되게끔 해보는 거죠. 전신적으로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은 조금 적고 국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효과가 많이 입증된 치료는 아니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이 있는 부분에 주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풀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고름이 고여져 있는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이면 주사기로 고름을 빼주기도 하고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상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통증을 조절해주고 고름을 빼주고,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공통 분모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환절기에 꼭 그런다, 나는 유제품을 먹으면 그런다, 나는 위장약을 먹으면 그런다. 위장약들 중에는 유즙분비를 자극하는 위장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에 젖이 돌면서 그 유관에 있는 모유의 어떤 성분들이 그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의 착각으로 자기 가슴을 공격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통 분모들을 찾으면 원인을 아니까 원인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질환에 다음에는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수첩에 그런 염증 일기 같은 걸 쓰시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유선염이 있는 경우에 원인을 규명하고 피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은 유방암 환자만큼 환자도 괴롭고 의사도 괴로운 질환이에요. 반복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왔을 때는 거의 통증과 그리고 덩어리 때문에 잠 못 자는 날들을 아주 많이 지내실 수 있는데, 제가 40대 후반 여태까지 본 모든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 환자들은 결과적으로 다 나으세요. 스테로이드 치료를 못해요, 관절이 너무 아파요, 다른 치료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나아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아토피라는 게 있어요. 피부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고, 아토피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절마다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고, 지루염 때문에 고생하고, 한 번 고생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지나가고 낫거든요. 그걸 평생 다 안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유선염도 마찬가지예요.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도 반드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인지하는 단계가 되면 괴로운 과거는 다 지나가고 결국은 자기 본연의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지치더라도 일단 주치의와 같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결국은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피해가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치지만 않으면 아름다운 가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